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일 주식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목균형표와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주식들이 향후에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채널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권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2일입니다. 주식에 관련돼서 투자 관련돼서 분석하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향이 되게 높습니다. 뭐 PBR, 뭐 퍼,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향후에 뭐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EPS, 뭐 시가총액,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저처럼 이제 차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차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캔들 모양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엘리어트 파동과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같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RSI 지표를 가지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세 종목을 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뭐 이 세 종목은 뭐 거의 국민주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 뭐 구독자님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어서 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냥 초보자 아니면 뭐 내가 분석하는 게 얘랑 분석하는 게 좀 맞나? 뭐 이런 생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부담 없이 보시고 제가 분석하는 걸 보고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애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구나라고 정도 알고 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준선이 있고 그다음에 전환선이 있고 그다음에 후행스팬, 선행스팬이 있고 선행스팬은 두 가지로 있죠. 선행스팬 두 가지가 AB가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지표로 보조지표로 깔아놓으면 이렇게 구름 모양이 보이고 보라색 선도 보이고 검은색 선도 보이고 뭐 이렇습니다. 여기서 좀 진하게 보이는 모양이 일목균형표의 지표고요. 이렇게 흐리게 보이는 선이 뭐 121선, 61선, 뭐 21선, 5일선 뭐 이런 것도 여기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제 생각에는 코스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를 보면 진짜 코스피 이게 2021년 6월 25일부터 지금 1년 반 1년 반을 떨어졌죠.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냥 크게 큰 그림으로 쭉 봤을 때 이렇게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보시면 쭉 내려왔다가 횡보하다가 떨어졌다가 횡보하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한 반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 이후로 구름대 상단을 돌파한 게 여기 잠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때 잠깐 있고 이번에는 한참 있습니다. 그럼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후행스팬만 놓고 볼게요. 이때 이후로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어가는 적이 여기 잠깐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잠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죠. 일목균형표로 보는 지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선을 뭐 돌파하는 자리, 그러니까 너무 크게 봐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뭐 여기서 잠깐 돌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 돌파했다가 여기서 기준선이 무너지고 쭉 무너뜨렸다가 여기서 잠깐 돌파하죠. 이렇게. 그리고 기준선이 다시 무너졌다가 기준선 돌파했다가 기준선 무너지고 다시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준선이 무너지고 나서 여기서 다시 돌파하고 나서 지금 기준선 위에 있는 거죠. 코스피로 보면은 사실 이 6월 이후에 구름대 상단을 제대로 돌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기준선을 또 크게 돌파한 적도 없어요. 이제서야 기준선을 돌파해주고 구름대 상단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가 횡보하다가 꺾인 지점, 여기 횡보하다 꺾인 지점을 전고점이라고 하죠. 보통은 전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선 전고점을 돌파해야 그 다음에 올라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내려오면서 전고점을 뚫은 적이 없다. 이번에 전고점은 어디죠?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인데 이 지점이 2546포인트가 지금은 향후의 코스피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46포인트 아직 남았죠. 물론 여기 올라가다가 잠깐 조정받고 올라가는 지점에서는 여기가 지금 4999, 25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도 2501포인트네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2546포인트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향후의 코스피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으로 보면 뭐 마찬가지죠. 이때부터 이렇게 쭉 떨어져서 여기서 반등이 한번 있어서 올라갈 줄 알았으나 이 반등은 세게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이 전고점 부근도 못 갔어요. 못 가고 무너지고 다시 이 전고점의 부근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2주째 조정받고 이번 주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윗고다리가 길게 달린 뭐 이런 도치형 캔들이 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모양으로 모양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얘가 떨어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재로 주봉상도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뭐 종합 차트로 보면은 현재 코스피는 향후의 방향성이 좀 좋아질 거라는 예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봉균형표로 보는 그 기본적인 선에서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 캔들 위에 있고 구름대 상단에 있습니다. 구름대 상단을 넘어온 다음에는 이렇게 조정을 받게 돼 있는데 조정을 받고 올라가다가 다시 이 전고점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정을 받다가 여기에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온다 아니면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온다고 하면 이번 파동도 이 전고점을 못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고점 이게 8월 16일에 고점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얘가 이틀 동안 조정받고 다음 주부터 다시 올라가서 여기 2500포인트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2546포인트를 돌파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현재 모습으로만 봐서는 향후에 좋아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름대 위로 올라오면 현저하게 높은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종목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종목인 거죠. 모든 종목을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코스닥 차트는 아직 구름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보다는 좋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차트는 전 고점까지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836포인트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보다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차트도 보시면 이때 8월 6일 날 1000포인트 이상 찍고 나서 쭉 내려오는데 코스피랑 조금 다르게 내려오기는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려오면서
구름대 상단을 이렇게 살짝살짝 넘어갔다가 내려오는데 지금도 아직 구름대를 완벽하게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는 조금 다른 모양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는 종목들 세 가지 종목 볼 건데요. 짧게 볼게요. 짧게 보면 우선 삼성전자를 봐야겠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볼게요. 삼성전자는 작년 1월, 그러니까 거의 2년째 하락인 거죠. 보시면 2년째 하락하고 있는데 2년 동안 하락하면서 구름대 상단을 넘어간 거 이때 한 번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작년 12월 달에 넘어갔다가 다시 구름대 아래로 내려온 1월 이후에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이제 10월 달 말에 11월에 올라가서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쭉 내려오는 찰나에서 정고점이라고 하는 고점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를 지금 뚫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데 지금 못 뚫었죠. 보시면 여기가 정고점인데 이 정고점을 지금 뚫으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또 뚫으려고 하다가 무너졌어요. 여기 정고점이 62,600원인데 62,600원. 근데 63,200원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63,200원에서 음봉으로 무너지면서 결국 여기를 못 뚫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은 63,200원을 돌파해주는 자리가 삼성전자는 신규로 들어갈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차트 보면서 삼성전자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기준선을 무너뜨린다고 하면 나빠지는 거고 여기서 다시 채서 올라간다고 하면 그나마 좀 나아질 것 같기는 한데 현재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나쁘진 않아요. 아직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뭐 이게 무너졌다고 하면 나쁘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위에 있으니까. 물론 캔들 모양은 좋진 않습니다. 캔들 모양은 안 좋은데 어쨌든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떻게 캔들이 쓰는지 잘 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주봉으로 보면 코스피는 오늘 도치형 양봉인데 얘는 도치형 음봉이 나와서 다음 주에는 양봉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음봉이 3개 나왔으니까 그러려면 어쨌든 이 음봉 도치의 고점을 돌파해 줘야 돼요. 그럼 이 음봉 도치의 고점이 63,200원이니까 63,2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삼성전자는 조금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타로 보기에도 지금은 살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지금 60분봉인데 15분봉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60분봉으로 봐도 삼성전자는 현재로 단타도 그렇고 현재 뭐 신규로 들어가는 자리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LG전자 LG전자도 일봉으로 보면 볼게요. 얘도 크게 우선 여기서부터 봐야죠. 작년 1월 22일부터 쭉 떨어졌으니까 일봉으로 봤을 때 구름대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 구름대 상단을 올라간 게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세 번. 그 뒤로는 없는 거죠. 얘도 거의 그 작년에 다 올라갔었고 요게 1월이네요. 1월 올해 1월까지 올라갔다가 올해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개월간 하락을 하고 지금 이제 막 구름대 상단을 벗어났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는 중이에요. LG전자도 정고점을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고점을 넘느냐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정고점은 10만 500원입니다. 10만 500원을 넘어가야 LG전자는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은 여기에 고점인 98,800원. 얘도 얘면 99,000원이네요. 98,800원을 뚫었다가 음봉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99,000원을 돌파해주면 LG전자는 신규로 들어가 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구름대 위에 있고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고 기준선은 당연히 위에 있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500원이 가장 좋은 자리이긴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목균형표로 보든 뭘로 보든 현재 나쁘진 않다. 다음 주에 캔들이 어서 시작해서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고 매수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현재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까지는 홀딩이죠. 뭐 현재까지는 팔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음봉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구름대 5일선이 깨질 수도 있겠어요. 5일선 보이시죠? 이게 5일선인데 지금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코스피도 그러니까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도 확신을 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까지는 가줘야 그래. 근데 이 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LG전자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여기까지는 가겠죠. 10만 5천 원. 근데 10만 5천 원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10만 원, 9만 9천 원에서 무너지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구름대 넘어갔는데. 60분봉으로 보기에도 지금 현재 구름대 위에 있고 기준선도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캔들 위에 있습니다. 뭐 조정 중에 있긴 하지만 뭐 충분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사볼만 한데 이게 다시 올라가는 자리는 여기 99,000원 돌파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뭐 사신 분들은 현재까지는 홀딩이겠으나 기준선 무너지면 판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준선 가격이 95,300원 정도 됩니다. 여기 나왔네요. 기준선이 95,300원. 세 번째로 볼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예요. 포스코를 영어로 써야 되죠. 포스코 홀딩스는 자, 포스코 홀딩스 모양 볼게요. 전체적으로 어떤지. 자,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는 작년 5월에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여기에 9월 달에 다시 구름대 상단으로 올라왔다가 뭐 여기는 사실 올라왔다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3월 작년 올 3월에 올라왔다가 쭉 떨어지고 나서 지금 11월 10월 말부터 지금 올라와서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1차적인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죠? 이것도 떨어지는 거라고 보면 여기서 1차적인 전고점 여기를 돌파해줬죠. 이 장대 양봉으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현재 LG전자나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전고점 상황에 있는 거죠. 여기 30만 6,500원. 여기 30만 6,500원이고 여기도 30만 6,500원이에요. 그럼 결국 포스코 홀딩스의 매수 타점은 30만 6,500원이겠죠? 예. 여기 더 30만 6천원도 있지만 여기 두 개가 같은 지점이니까 지금 얘가 여기에 고점에서 다시 물려서 내려왔으니까 30만 6,500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신규로 들어갈 만한 자리고요. 현재 만약에 포스코홀딩스를 사셔서 수익 중에 계신 분들은 지금은 뭐 갖고 계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5일선이 깨진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날 캔들에서 만약 21선까지 깨진다고 하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다 대형 종목이라서 뭐 길게 가지시는 분들은 지금 뭐 쉽게 뭐 매매하고 말 거는 아니에요. 구름대 위에 있으니까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매도 캔들 위에 있고 물론 이 캔들 모양이 저는 항상 안 좋다고 말씀드리죠.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음봉 캔들 그리고 나서 뭐 양봉으로 회복되지 않고 또 음봉으로 내려온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캔들 두 개를 합치면 장대 음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는데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는 전고점을 이미 돌파했고 30만 6,500원이 두 번째 전고점인 상황에서 이 전고점을 돌파해주면 향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주봉상 보면 지금 구름대 안에 있어요. 구름대 안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예. 거래량도 지금 많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향후에도 물론 이때 거래량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근래에 있는 거래량보다는 한 2배 정도 가까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본 종목 세 가지 다 뭐 구름대 상단을 돌파해서 구름 위에 있고 후행 스팬이나 뭐 기준선이나 다 괜찮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본 건데요.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자리들을 잘 잡아서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음봉일 때 사는 거 아니고 양봉일 때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내가 원하는 선들을 돌파할 때 사는 거고, 내가 손절할 수 있는 선은 꼭 잡아두고 사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세 가지 종목 봤는데요. 다음에 방송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방송할 수 있게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뭐 여러 가지 기업 정보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걸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차트로 보는 거라서, 차트로 주식을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남은 시간 잘 지내시고 끝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